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독 목감기, 기침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 증상도 이런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살피셔서 육신적으로도 또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을 지나면서 요즘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부자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 부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만 말씀한다고 하면은 조금 우리들 가운데 좀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말씀으로 제가 요 근래는 돈에 관련된 것들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사고를 조금 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생각들 그 깊이를 좀 넓히려고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것이죠. 돈에 집착하거나 돈의 마음을 뺏기거나 돈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나를 도구 삼고 돈이 나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자들은 보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잠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작한 다음에 영상을 하나 또 제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일단 월요일로 다시 미루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좀 고민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실제적인 돈, 투자 이런 쪽에 관련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영상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개념적으로 내가 어떤 개념을 조금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들어볼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성경이 마치 부자 되면 우리들이 죄인 되는 것처럼 이제 부자 되면 천국 갈 걸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좀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관념이 참 너무 없는 그러한 조금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이 영상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또 강조하는 것들 그것을 제가 강조함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어느 한편 오른쪽만 알고 있었으면 왼편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왼편을 알고 있었으면 또 오른편을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들어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또 세상에서 돈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내가 모르고 있는, 또 내가 너무 아예 차단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그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순수하셔서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공부. 이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들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100%. 야, 됐다.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놀래라. 그래서 국영수는 못해도 된다. 말씀을 조금 잘해주셔야 돼요. 오, 또 이렇게 로켓 말씀하시면 수학 가야지. 화분 끊고 아니, 학원 좀 당연히 끊어야죠. 좋았어. 선생님. 나이스. 존니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자산 운용 주식 전문가셔. 투자 전문가. 그래서 엄마 늘 얘기하잖아, 너한테. 저금해서 그대로 둘래? 아니면 투자를 해서 크게 벌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할래? 엄마가 물어보지. 그 나으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었어? 나는 돈의 2분의 1 반을 주식에 넣고 반은 이렇게 적용할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똥손이잖아. 그래가지고 넣으면 항상 뭐가 마이너스 40이든지 뭐 찍단 말이지, 엄마. 만약 오르게 되면 나머지 저금한 돈을 거기다 넣으면 그럼 이한이는? 저도 반은 아끼고 반은 쓰고. 반을 적용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경 씨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공부하는 거잖아요. 국영수. 네네네. 더 중요한 게 돈에 관한 공부예요. 이 아이들이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들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100%. 야, 됐다. 야, 고생 끝났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나라가 될까 지금부터 이 교육을 해야 돼요. 돈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 7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안 배웠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왜 돈 얘기하면 애들한테 뭐 이렇게 돈 그래.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잖으셔서 그런지 약간 돈 얘기하는 거 창피해하고. 근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돈을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될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모님들도 돈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나는 돈이 좋은데 내가 잘못된 건가 혼란이 오게 되죠. 내가 너무 욕심쟁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목적은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프리덤,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게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가장 훌륭하다 그럴까요? 뭐라 그러냐면 유태인은 태어나자부터 아이들한테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여기다 돈을 넣어라. 근데 이 돈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처음부터 돈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죠.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이 너를 다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일하게 해라. 놀랍죠? 네. 그래서 돈을 일하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금융회사 이름들이 다 유태인 이름이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죠. 네네. 다 유태인 이름이에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미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재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모아만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 그렇죠. 내가 돈이 돌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을 지는 거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위험을 져야 돈을 벌잖아요.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대가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위험을 지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은 뭘까?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몇 개 나라들, 민족들이 있죠. 그때는 계속 이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수소에 대한 주식을 샀거든요. 수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깨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서 그것만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을 사면 아이들도 다방면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죠. 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세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고, 이 CEO 경영진은 어떤 생각일까?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기업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까? 아이들은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국영수는 못해도 된다. 그거예요. 수학 못, 나 수학 못해. 못해도 절대 문제 안 돼. 말씀을 조금 잘해주셔야 돼요. 오, 또, 예, 그렇게 오케이, 수학 말씀하시면 가야지. 저를 너 빨리 과외 다 끊고 학원 끊고 다녀. 아니, 학원 또 당연히 끊어야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요? 유태인들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가르쳐요. 적어야 되는 거야? 적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의사가 되라고 그러지. 근데 스카이. 유태인들은 의사가 되라는 얘기 안 하고 동사로 얘기를 하게 버려요. 나는 아픈 사람 도와주겠어. 한국은 엄마 아빠가 학원 가서 국영수 잘해라. 맞아. 옆에 애를 이겨라. 맞아. 그 교육은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 국영수 잘하는 거는 공부하고 싶은 애만 하면 돼요. 나는 공부로 성공할 거야. 나는 뭐 달라라 하는 거를 내가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은 탤런트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공부하는 거 재미없는 아이들은 다른 거 엄청나게 단 한 가지 다 부자는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그것도 희망차다. 다 공부는 잘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거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 아이는 부자 만들면 되죠. 유태인은 성인식을 일찍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아이인 경우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취급을 해요. 12살부터 성인식. 여자아이는. 왜 그렇게 성인식을 빨리 하는 그게 이유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척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돈을 갖고 와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인생의 시드머니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으로 네가 일을 시켜서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일찍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거를 60대에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12살에 깨닫는 그렇지. 결정적이죠. 근데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찍 시작한다는 거,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하라는 얘기 안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용기예요. 근데 그걸 용기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나는 답을 알려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알려 드리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100% 부자 될 수 있다.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행복하게 해라. 그리고 놀래라. 많이 맞아, 놀아야죠. 엄마. 안 너 어제 계속 하루 종일 놀았어. 내가 어제 뭐 했는데 말해봐. 너 어제 뭐 했어? 네가 읊어봐. 미용실 갔지? 그 전에. 밥 먹었지? 그 전에. 일어났지? 그게 논 거야. 쉰 거지, 쉰 거지. 쉬는 것도 노는 거지, 사실. 그래서 선생님,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좀 짚어주세요. 네. 어떤 걸로 2022년. 종목을 지르는 거는 이게 불법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보다는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투자 무조건 무조건 투자하라. 투자해야 돼. 그 결정했죠? 네. 언제부터 투자해야 될까? 돈 생기면. 아니지,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오늘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네. 그러면 막연하죠. 뭘 해야 되지? 네. 뭘 사야 되지? 아니지. 사는 거, 물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야 되지?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하는 거와 간접 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직접 투자만 생각하죠. 우리가 자산운용 사니까 저 양반이 그러니까 펀드 얘기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펀드부터 해야 돼요. 펀드가 뭐예요? 펀드는 뭐냐면 당장 내가 오늘 주식 살려고 그러면 뭘 사야 되지? 막연하잖아요. 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돈을 모아요. 어떤 아이는 10,000원, 어떤 아이는 50,000원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전문가가 우리 펀드 매니저가 이제 투자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전문가한테 그렇게 돈을 계속 맡기기만 하면 제가 투자를 하는 거를 배울 수가 없게 되잖아요.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펀드 매니저가 편지를 보내줘요. 3개월마다 우리 펀드 매니저가 친절하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다.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를 샀다. 맥도날드를 샀다. 삼성전자를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 산 이유를 알려 주죠. 이 회사는 어떻게 돼 있고 경영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 내 돈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 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엄마가 그냥 이 주식 사주고 저 주식 사주고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중요하죠. 영어로 주식이 뭐라 그러지? 스탁. 또 다른 말로 표현은 뭐라 그럴까요? 에꼴이라고 그래요. 에? 에꼴이요? 오늘 영어,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코티라고. 에쿼티. 에코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분이라는 뜻이에요. 지분.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은 이걸 안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불로소득이라고 여기다 배웠어. 주식하면 안 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 끔찍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지금부터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정당하게 내 자금, 내 돈이 위험을 진 대가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땀 흘려서 나 혼자 버는 돈은 요만큼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몸이 하나니까. 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쉬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내 돈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좋은 곳에 투자를 해버리면 그 투자된 곳에서 내 돈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계속 걔네들이 맞습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죠. 그거죠. 그 원리죠. 그게 전부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실패해서. 왜 실패했을까? 이제 그게 재밌죠. 주식에 투자하는 건 뭐예요? 지분에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분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로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나도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누가 벌어요? 회사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이해 안 가요? 단타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A라는 회사를 단타 샀어요. 전문이거든요, 예. A라는 사업을 샀어요.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난 회사가 되겠구나. 나는 뭐예요? 갖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누가 제일 유리할까? 이 아이들이지. 주식 투자에 가장 유리한 아이들은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일찍 시작한다는 거. 당장 해야 된다는 거. 주식 투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변동성.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오늘도 올랐다가 또 내일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또 폭락했다가 수요도 반복하죠.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관심을 끊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20년 후에 찾을 건데.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리스크 뭘까요? 잃는 거예요. 잃는 거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기다렸는데 상장편이 됐어. 그럼 리스크죠. 엄청난 거죠. 변동성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근데 내가 리스크는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회사를 가보잖아요. 연구해보잖아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지노에 가는 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박과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 주식이라고 막 상한가를 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한번 이 회사에서 알아볼까?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회사가 뭘 만들지? 이 회사의 경쟁사는 뭐였지?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거나 이런 능력은 좀 있어야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것도 좀 배워야겠다. 그렇죠? 내가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접 투자를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가시게 되면 생애 첫 번째 펀드, 생애 첫 번째 주식을 골라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내 생일날이다. 그러면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물건 사주지 마세요. 여기에 돈 넣어주세요. 5만 원도 좋고 10만 원. 주니어 펀드를 만든 이유는 미국에서 한 80년 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70년, 80년 전에 그 칠드런 펀드를 가입했던 아이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을 갖던 아이들이 지금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2세, 3세, 4세가 다 부자더라. 대대로 부자가 되더라.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줘라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는 가난이 대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야 되지, 또 늙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노후 준비 안 된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뭘 해야 될까요?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영수에 몰빵하는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다. 오늘 선생님 강연 듣고 느낀 점. 이제 돈 생기면 바로 오늘부터 투자 바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영수는 학교에서 끝내라. 돈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으면 오늘은. 근데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0살, 11살이요. 11살이요. 약간 늦었어. 1살부터 했어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정확하게 11살부터 투자했어요. 선생님 네,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참 내가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오늘 나온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건 오늘 나온 책이고. 엄마 주식사기. 오해하지 마세요. 책 홍보 때문에 제 선생님 아, 그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그다음에- 마세요. 영업 아닙니다. 또 있어. 사명감이에요. 아, 또 있네, 여기. 네. 그만하세요. 이게 다 읽으세요. 다 읽자. 다 읽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지금 보신 영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앙과 믿음과 전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잠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굴이 구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이 죄성들이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왕에 기도하는 건데 부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제 배부르면은 배고플 때 생각 안 하는 거죠. 참 성경이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 설명서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일터, 뭐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사람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우리들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지 여기에 잘 되는 일이 또
잘못된 것을 피하는 일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죠.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도적질하는 일들이, 탐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하는 두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도록, 허탄과 거짓말 이것들이 내게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자 돼서 하나님을 잊게 되거나 또는 가난하게 돼서 잘못된 범죄의 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운 방법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조건 부자가 아니고, 부자 돼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자 안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도 올바르게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